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업정 복원 순회 점검, 그리고 지도 및 조치 건의 이렇게 있는데, 일일 순회 일지를 작성하고 이제 매일 돌면서 사업장을 돌면서 복원사항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받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라는 것까지 일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서나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 후에 합동 현장 점검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거를 가름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노사협의체라는 것을 두어서 요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가름을 할 수 있는지, 여기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체로 똑같이 보는데, 운영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내용을 회의해도 되고, 똑같은 내용을 한 번에 압축시켜서 이렇게 서류로 남겨두어도 되는데, 그럴 때는 노측과 사측이 동수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주 측면에서 5명이 있으시면 관리팀장님, 차장님, 대리님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으면 노측에서도 이제 작업반장님, 반장님 밑에 있는 부반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총무님 해가지고 5명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면 되고, 의결은 그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설업이라고 따로 표기가 된 거는, 제조업은 따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노사협의체와 비교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거인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거인 법이 다 다르고,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와 안전보건위원회랑 근거가 다 다르고 대상도 다 달라요. 이거는 도급사업일 경우에 협력업체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사금액 120억 이상 이렇게 건설업 실무 가이드라서 건설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구성은 동수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주기에 대한 거는 분기에 1회, 격월 1회. 그러니까 이게 가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동시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분기에 한 번 하면은 이제 노사협의체 운영이 안 되니까, 노사협의체 운영 주기에 따라서 격월로 1회, 2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해야겠죠. 이거는 4달에 분기에 한 번이니까 3달에 한 번이고, 이건 2달에 한 번이니까 더 잦은 주기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내용에 대한 거는 안전보건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결과 회의록 비치하고 공지도 똑같이 하고, 조치도 개선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노사협의체 운영할 때는 이제 안전보건위원회랑 안전보건협의체를
가름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내용이 비고에 적혀 있네요. 세 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회의 자체가 노사협의체 회의다 라는 게 가름 운영이 가능하다는 비고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안전보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을 하는 이제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 어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방수나 이런 형틀 작업, 골조 작업 이렇게 다른 이런 협력업체에다가 하도급 사업을 주니까 하도급 사업수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월에 한 번씩 하면 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협력업체에다가 공지를 하고 지도 및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내용은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격월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2개월마다 합동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협의체 운영을 하더라도 회의만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측 의원 5명이랑 사측 의원 5명 이렇게 회의가 의결이 됐다면 그 10명이 현장을 나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담은 거예요. 이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건 사진 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의록을 적으실 때 사진 대지를 첨부를 하셔서 노사 합동 현장 점검을 했다는 것도 증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하면 되겠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 조사표랑 이런 거를 근로자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도록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조사표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고만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적어야겠죠. 사고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적어서 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되겠죠. 내용을 보면 최초 사고 보고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고 상황 설명하고 처리 계획, 재해자 상태 어떻다라는 거 있고, 발생 경위 정보랑 현장 정보랑 재해자 정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발생 보고서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재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 발생 대책이랑 방지 대책까지 해서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이런 신청서까지 4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업무의 경우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분석 관리,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고 조사를 한 거, 저희 사업장에서 2018년도에 몇 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은 자료를 실태조사표로 유지관리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번째, 그리고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 있는데,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거 이외에도
보건 관련해서 명시된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라 라는 내용을 여기 12항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3항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업무 내용에 대한 거는 거의 모든 내용을 서류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서류화를 다 남겨야 되고, 상부 결재를 받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처리가 됐다는 거를 이렇게 명문화하라는 내용입니다. 보건관리자 업무의 확립을 위해서 있다는 거고, 이게 계속 유지 증진이 돼야지 이런 체계가 잡히는 거고, 보건관리자라는 업무에 이런 독립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4항에 대해서는 작업관리랑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작업환경을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을 담은 게 14항이었네요. 이렇게 쭉 해서 사사반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이외에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보건관리자가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산업간호사로서 처음 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처음 왔을 때는 되게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뭔가 똑같은, 거의 일지만 썼거든요. 일지에 대한 내용만 일일 보건순회 일지 거의 이거 작성하고, 처음 며칠간은 처음 일주일 정도까지는 거의 일지만 쓰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책을 주시거든요. 보통 처음 가면은 책자를 주세요. 책자를 보면서 업무를 뭘 해야 될지를 알아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건관리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안전관리자분들도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는 일만 아시고 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된 지 거의 한 2주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업무를 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책을 봤던 내용이랑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내용을 블로그에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남기는 것도 거의 그런 선상의 연속이에요. 제가 혹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기처럼 이 영상을 찍고 이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책으로도 그렇고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찾아본다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랑 모든 케이스를 다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카카오톡은 아니고 밴드도 운영을 하고, 뭐 카페는 운영을 하지만 운영 인원이 많이 없어서 2명,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질문도 그렇게 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놓고 정리를 해놓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적어주셔도 됐고, 산업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톡방이 있으니까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생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몇 분이 뭔가 참여하고 싶다는, 카톡방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위생기사분들은 워낙 그 커뮤니티가 활성되어 있는 카페들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단톡방을 따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도 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건관리자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이제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요 위쪽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위생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생기사분들이 이런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다 케어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간호사라서 누가 어떤 머리 아파서 왔는데 어떤 약을 줬다 라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대화를 보시고 위생기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플 때 이런 약을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약을 주게 되면은 이게 또 식품약품 그런 위생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말씀을 같은 공간에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 반대로 했어도 저희도 작업 환경 관리나 작업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괜히 따라했다가 말만 보고 따라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좀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변명을 드리는 거고, 간호사분들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위생기사분들은 밴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는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자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명을 좀 했는데 네, 제가 간호사라서 간호사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공지사항에 올려주셔도 되고, 네이버 쪽지로 주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상관없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